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여러분, 올 3월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하면 3월 4일부터인데요. 이제 시행까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바우처 대상은 누구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할지, 나중에 대상이 확대될 여지는 없는지 등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농식품 바우처는 정부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 등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서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하죠.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1인 가구 4만원, 4인 가구 8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게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전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21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바우처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대상자의 96%가 줄어든 거죠. 지원 금액은 한 달에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 5천원, 3인 가구 8만 3천원, 4인 가구 10만원이에요. 한 달에 이 금액 한도 내서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최대 2천원까지만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달 안에 바우처 금액을 다 쓰는 게 좋죠.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문화누리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농식품 바우처도 문화누리 카드와 사용 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실물 카드로 바우처를 발급받은 다음 온오프라인에서 지정된 품목을 결제할 수 있죠. 현재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는 닫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 중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시행 지침이 나오고 지정 사용처가 공표된다고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 홈페이지가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열릴 거예요. 그럼 홈페이지에서 바우처도 신청하고 어떤 품목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잔액은 얼마이는지, 2월 된 금액은 얼마인지, 새로 나온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겠죠. 실제 이 기사를 보시면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아래 보면 농식품부와 농식품 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월 20일부터 지자체 사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했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영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 거예요.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서 더 그렇죠. 정부는 지난 8월에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농식품 바우처로 국비 381억 원을 계획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예산에서 무려 94%나 줄어든 건데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확정된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으로 발표했던 381억 원 그대로더라고요. 대상도 그대로고요. 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도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고 했고 여러 지자체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도 대상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때문에 20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받는 걸로 기대했던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작년 혹은 그 이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까지 받으셨던 걸 앞으로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크죠. 그럼 앞으로도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계속 이렇게 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식품 바우처는 누가 봐도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우처가 취약계층 200만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 이분들이 매월 농식품 바우처로 농산물을 구입하면 농가 소득도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걸 유통하는 기업의 이윤도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단지 예산 때문에 사업 대상을 이렇게 줄여서 운영한다면 이 사업이 원래 취지에 잘 부합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아까 제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계획한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로 제출하고 국회는 이걸 심의해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요. 올해는 이게 늦어져서 12월 10일에 확정됐지만요.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농식품 바우처 확정 예산을 다시 보면 상임위 예비심사, 즉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부분을 1,763억 원 증액하는 걸로 의결했어요. 예산안에서 나온 381억 원보다 4, 5배 많은 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논의됐었고 적지 않은 금액을 증액하자고 했던 것을 봤을 때 국회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잠깐 당시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 보실게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에서 혜택을 받던 청년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도 취약계층이고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으신 분인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대상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취약계층 먹거리 그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 의원님께서 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이게 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농해수위에서 바우처 예산을 1,763억 원 증액한 걸로 의결했고 바우처 대상도 기존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노인 및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거죠.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아까 보여드린 기사를 다시 보면 관련 전문가도 농식품 바우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농식품부 담당자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 전문가, 담당 부처 모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고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미 전국적으로도 시행해본 경험도 있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사업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에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 10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초생활급여 수급 가구의 32.2%를 차지하는 노인 포함 가구와 13.8%를 차지하는 장애인 포함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사업 목적인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개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65세 이상 인구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이 평균치보다 높다면서 말이에요. 여기 2023년 의료급여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의료급여비가 계속 늘어서 재작년에는 10조 9천억 원에 가까워요.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진료비로 쓰이죠.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시면 기초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이 비율이 더 커지겠죠. 아까 제가 의료급여 비용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진료비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의료급여로 나가는 돈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영양관리가 중요해요. 의료급여 비용 줄이는 거랑 영양관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하면 노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기에도 벅차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하기 쉽지 않아요. 최근 뉴스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건강 수명은 8.66년이나 차이 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영양 섭취가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출산 고령화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 건강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뉴스이긴 하지만 이 기사 보시면 국민 건강수명이 1년 늘면 진료비가 14조 절감된다고 했어요. 또 노년기 우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영양소 보충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전 이런 측면에서라도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그게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서 여러 농수산 축산물을 할인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책적 효과로 본다면 저는 그 돈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금액을 할인받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저축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준다면 그 돈을 목적에 맞게 거의 다 쓸 거예요. 통계청에서는 1분위인 분들은 지금 계속 적자로 생활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 점에서 수급자분들은 지금 생활도 적자이기 때문에 농식품 바우처를 준다고 해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모두 쓸 거예요. 그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그럼 더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도 전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즘 침체된 내수시장도 살아날 거고 농가들도 활력을 되찾을 거고요. 이런 점에서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확대되면 좋겠네요.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정부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